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이 마지막 강의입니다. 자, 이제 행정심판을 잘 정리하신 다음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행정심판 기관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소송으로 말하면 관할인 거죠. 그래서 피고 소재지 행정법원에서 한다 하듯이 행정심판은 직권상급청에 속해 있는 심판기관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옛날에 그 심판기관은 재결청과 위원회가 분리됐었습니다. 이원화.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청구하면 여기다 청구를 하면은 그 심판 청구서를 일로 보내는 겁니다. 위원회로. 그 위원회에서 심리하고 의결한 다음에 다시 그 결과를 보내죠. 그럼 국민들한테 발표를 해줍니다. 그게 바로 재결입니다. 그래서 의결기관과 재결기관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사람, 결정하는 사람 따로였습니다. 너무 번거로우니까 이 재결청을 없애버린 겁니다. 없애버리고 지금은 뭐다? 그 위원회가 지금은 재결청이 없어지고 위원회에서 모든 걸 다 하게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행정심판위원회로 일원화가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가 대외적으로 재결을 하니까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자 행정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청구할 때만 있는 거니까 비상설이고 여러 사람이 하는 거니까 합의제 대외적 표시하니까 의결기관이 아니라 행정청으로 승격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행정심판위원회는 각 기관마다 다 있습니다. 국법, 헌중, 국회, 법원, 중앙선관위, 헌법재판소. 우리가 주로 다루는 것은 행정부 안에 있는 건데 행정부 안에는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있고 줄여서 중심위, 그리고 시도지사, 광역단체, 장 소속하에 있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있고 시도위.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중심위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다 일반심판위원회라고 이야기하는 일반심판위원회라고. 그래서 실제 업무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의 거의 90%를 다 담당해요. 90%를. 우리가 주로 살펴볼 것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하고 그 나머지의 것들을 살펴본다 그 뜻입니다. 자, 그러면 종류, 중심위, 그리고 나머지. 중앙심판위원회 위원은 70명 이내의 위원입니다. 일반심판위원회는 50명 이내의 위원입니다. 원래 30명이었다가 원래는 그전에 15명이었다가 30명이었다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근무하는 사람 상임위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만 있고 4명 이내로 두는 거죠. 요런 특히 상임위원 4명 있다는 게 중요하고 일반 행정심판위원회는 상임위원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 다음 중심위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중 한 명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민권익위원회를 만들면서 과거에 있던 것들 있죠. 과거에 있던 것들. 그래서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라든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든지 그다음 부패방지위원회라든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청렴위원회. 그래서 국권위로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은 다 없애버렸고 지금은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만 남아 있습니다. 넘버 1, 넘버 2, 넘버 3 이렇게 되겠죠. 자, 그 과정에서 심판위원회 자체는 없앴지만 기능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명이고 부위원장을 3명을 둬가지고 이 3명이 하나의 기능식을 담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행정심판 기능, 고충민원, 부패방지 기능을 담당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요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가 지금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이름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중심위의 위원장은 국권위의 부위원장이죠. 국권위의 부위원장. 중심위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3명 중에서 1명이 담당하는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 일반 행정심판위원회는 그 위원회가 속한 행정청이 행정청을 위원장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시도지사에 속해 있는 행정심판위원회 줄여서 시도위 거기에 위원장은 시장이 되겠죠. 그렇게 되겠죠.